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일산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아시는 분은 오늘 영상은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8억 6,300만원이고요. 한번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17층이므로 뭐 층수는 좋죠. 그리고 사용승인은 13년이므로 뭐 적당히 수리를 해도 되고 수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이 나와있고 등기부 현황이 나와있는데 정확한 수리를 보기 위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세입자 손씨가 있습니다. 자, 손씨의 전입일자 신고일자는 2018년 11월 29일입니다. 여기 현황조사가 있죠. 현황조사에 나와있는 전입신고일자는 전입세대 연락 내역에 나와있는 그런 전입신고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권리신고에 나와있는 전입일자는 세입자가 권리신고, 즉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그런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11월 29일 29일 전입신고를 했는데, 자, 보다시피 최연소의 설정일자 근저당 날짜가 전입신고일자와 동일합니다. 날짜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세입자의 전입신고 효력은 언제 발휘가 돼요? 2길 0시에 발휘가 되는 거죠. 2길 0시.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길 0시라고 법에 규정이 된 건 아닌데 2길이라고 표시를 하고는 있기만 하거든요. 0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길 0시라는 표현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보다시피 자, 근저당은 등기부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근저당 설정은 2018년 12월 29일 날 접수가 되었고 등기 원인도 같은 날짜입니다. 보통 등기 원인 날짜가 계약 날짜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접수 날짜입니다. 접수 날짜를 보시면 2018년 12월 29일 날 등기가 접수가 되었는데, 자, 보다시피 여기에 뭐가 없냐면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자, 앞에 세입자 분의 전입신고가 일자가 있지만 여기 보다시피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근저당이 오후 12시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오후 12시에 세입자가 만약에 오후 3시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을 했잖아요. 전입을 할 때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근저당이 있었다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가는 꼴이 되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늦으니까. 근데 만약에 근저당이 12시에 있었는데 세입자가 오전 9시에 전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입자가 9시에 전입을 할 때 때려주고도 12시에 근저당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모른다는 거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12시에 근저당이 들어온 걸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질문이 들었으니까 1등이야! 라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반대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근저당이 12시에 들어왔는데 오후 3시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근저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3시에 들어온 세입자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공시의 효력이 발휘가 되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등기부. 그래서 근저당은 2018년 11월 29일 날 근저당이 들어왔으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근저당의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공시 효력에 의해서요. 등기부는 공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되진 않죠. 전입세대 열람내역으로서는 볼 수는 있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의 효력은 2길 0시에 발휘가 되는 거죠. 2길 0시. 즉, 이 근저당권자든 세입자든 등기부를 열어봤을 때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저당권자는 등기부를 봤으면 다른 등기가 없는 걸 당연히 봤을 것이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봤는데 근저당이 없었으니까 뭐 나는 문제가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이 전입신고 효력 자체가 2일날 발휘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오늘 내가 만약에 오전 9시에 전입을 해도 오후 12시에 등기부가 근저당이 들어온다면 내가 순위가 늦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만약에 계약을 합니다. 자,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 계약을 했어요? 보통 확정일자 이 정도의 계약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0월 25일 날 계약을 했고 잔금을 언제 하기로 했어요? 11월 29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쭉 해서 이날 점유를 이전 받으면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계약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만약에
만약에 내가 좀 일에 의해서 소유자와 세입자와 합의를 해가지고 27일날 전입을 하고 27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잔금 치르고 뭐 해서 이 계약서 자체에는 29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27일날 잔금을 다 치른 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를 안 받아주나요? 받아준다라는 거죠. 계약서에 비록 29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받아준다라는 거죠. 즉 무슨 뜻이냐면 25일날 계약을 하고 29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란다면 소유자에게 굳이 이때 이 날짜에 잔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만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전날 만약에 바로 전날 28일날 10월 28일날 소유자한테 얘기하지 않고 쓱 전입신고를 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아까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날 전입신고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다음날 아침 9시에 세입자에 전입신고 할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오후 12시에 근저당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28일날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근저당권자는 11월 29일날 이 날짜에 근저당을 잡기 위해서 뭘 하느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를 하는데 그걸 살펴봅니다. 먼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전입세대를 하는 걸 봤더니 거기에 28일날 전날 전입한 세입자가 있다. 그럼 근저당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나타나고 또는 근저당이 나타나고 아니 여기에 세입자가 없다고 해서 근저당을 잡으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세입자가 있어? 라고 막 뭐라고 한다면 그럼 뭐라고 해요?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전입신고하는 날 근저당을 넣으려고 했습니까? 당연히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근저당의 순위가 빠르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같은 날 들어오면 그런 부분처럼 꼭 얘기를 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전에 꼭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서 혹시나 만약에 내가 같은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근저당이 있다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일주일 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뭐 내가 기존에도 세입자로 살고 있었다면 여기를 전입신고함으로 인해서 여기를 당연히 상실할 수 있잖아요. 돈 받기 전에. 그럴 때는 가족 중 한 명을 먼저 전입신고 시키고 그리고 뭘 하면 돼요? 세대 합가를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물건을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근저당 날짜와 세입자 날짜 같다 보니까 세입자 날짜 같다 보니까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근저당이 먼저 효력을 발휘가 되고 세입자 효력은 후순위가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보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뭐 날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게 보이지만 문제가 없는 상황일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걸 알고 있었다면 뭐 이런 근저당이 많이 더 잡히는 상황이 가지 않았을 거고 가지 않았었다면 이렇게 경매로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근저당이 세입자가 4억 있고 근저당이 4억이 넘잖아요. 이 물건이 당시에는 8억이 안 됐거든요. 8억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런 물건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소유자는 돈을 오히려 받으면서 이 물건을 샀던 거잖아요.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근저당이 아무것도 없고 세입자 한 명만 있다. 그럼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애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한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근저당도 전부 소멸하고 세입자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세입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한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 이후에 가는 게 또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소멸입니다. 후순위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도 제가 얘기했듯이 세입자 입장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근저당이 안 들어오게 막았었다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 저 그런 얘기를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2018년도부터 전입신고를 좀 하루 이틀 빨리 했었다면 근저당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했다면 물론 뭐 그래도 경매로 넘어갈 만한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고려를 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는 꼭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